국내 최초 스포츠 체험 교육 전문 기관인 K스포 스포츠가치센터가 어느덧 개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시행해 학생 방문객들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지만 일반 시민들의 접근성 부분에서는 개선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천시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시의회는 교통약자와 저출산 지원책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표했지만 재정 문제를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부 경남 지역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 예수금 1조 원 달성 탑을 수상하는 등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한 진주 서부농협이 설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서부농협은 기념 행사를 통해 변화와 혁신 의지를 다졌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굵직한 행사와 지역 축제들이 가득했던 경남의 10월. 다음 달에도 남해안을 달리는 사이클 대회 투르드 경남 2024를 비롯한 다양한 문화 행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축제와 대회가 경남에 달궜지만 지난 엿새 동안 열렸던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엔 도민들의 관심이 시들했습니다. 장애인 체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내 최초 스포츠 체험 교육 전문 기관인 K스포 스포츠가치센터가 어느덧 진주시 내동면에 문을 연 지 1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스포츠 가치 확산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문객의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다만 접근성은 보완될 필요가 있습니다. 김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커다란 모니터에 구현된 인공 폭포 앞으로 클라이밍 시설이 설치돼 있습니다. 상대와 속도 대결을 할 수 있도록 스톱워치도 마련됐습니다.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 전파를 목표로 지난해 11월 만들어진 K스포 스포츠 가치센터입니다. 국내 최초의 스포츠 체험 교육 전문 기관으로 양궁장과 축구장 등이 조성된 야외 시설과 체험 프로그램 위주의 실내 시설, 숙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10월 기준 이곳을 찾은 누적 방문객은 약 2만 5천여 명. 특히 VR 등 신기술을 활용한 체험 시설로 주 고객인 학생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흥미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에어바운스 하는 거랑 트램폴린 뛰는 게 제일 재밌었어요. 친구들이랑 경쟁도 하고 뛰면서 좀 몸을 많이 쓰다 보니까 저절로 웃음이 나오고 재밌었어요. 단순 체육 활동에 그치지 않고 마약 및 약물 금지, 장애인식 개선 등 올바른 가치 정립을 유도하는 교육 프로그램도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다만 전화 예약만 가능하고 단체 고객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진행돼 일반 시민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은 보완할 부분입니다. 센터는 오는 11월부터 온라인 예약을 도입하고 단체와 협업을 늘려 이용 대상을 점차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역사회 그리고 여러 기관과 협업하여 생활 스포츠 환경 변화 혹은 인구 감소 등 다양한 사회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어느덧 개관 1년을 앞두고 있는 K스포 스포츠 가치센터. 스포츠의 긍정적 가치 확산을 위한 다방면의 고민을 거듭해 지역을 대표하는 시설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김현준입니다. 사천시가 교통복지 확대를 위해 내년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를 추진합니다. 교통약자와 저출산 지원책이라는 의견과 함께 시 재정을 감안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강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사천시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지원에 나섭니다. 사천에 주소를 둔 만 6세부터 18세까지 통상적으로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이 대상입니다. 내년 초 시스템을 구축한 뒤 3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시의회 건설항공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KPS에서 빠지는 부분이 어린이와 청소년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 시에서 내년도 통합 30주년 기념 사업에 발맞춰가지고 전체 무료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횟수는 하루 최대 3번까지. 대신 요금은 시가 운수업체에 지급하는데 매년 4억 2천만 원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저출산 정책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시민들을 위하고 저출산 혜택을 좀 계획을 잡고 청소년 혜택을 많이 줘야 우리 우주항공 복합 도시에 걸맞는
제도라고 보이는 이런 사업을 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좀. 반면 시 재정이 넉넉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해 보다 많은 시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중교통을 우리 시민들이 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축이 문제지, 이렇게 시내버스 운행 요금이라든 이런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수혜를 받는 분은 좋겠지만 그렇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시민들에 대한 또 다른 생각을 이번 지원 사업이 시행될 경우 경남형 K패스 사업과 더불어 시내버스 무료 대상은 초중고등학생과 75세 이상 노인, 저소득층으로 확대됩니다. 청년과 중장년층에게는 20에서 30% 요금 할인이 적용되는데 이럴 바에는 공영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한편 이날 의회는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운수업체의 각종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관리 감독을 주문했습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함양 지역 시민단체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봉산 휴양밸리 짚라인의 폐쇄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함양 난개발대책위원회는 함양군이 지난 2월 부실 시공 등으로 대봉산 짚라인 타워 기울어짐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짚라인 전반에 대한 안전진단 결과 공개를 거부한 채 5코스 구간 운행을 강행 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함양군이 대봉산 정상부에 짚라인 시설을 설치하면서 기상 악화와 상고대 형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설계상 하자가 있음을 지적하며 짚라인 전면 폐쇄와 철저한 원인 규명, 관련자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함양군이 같은 날 보도자료를 통해 입장을 전했습니다. 군은 짚라인 점검 결과 2타워에서 7타워 구조물에 대해서는 부식과 사면 유실 등 일부 손상이 조사됐지만 주요한 결함은 발생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후환경 변화에 대비해 보강시설을 설치하고 2코스에서 4코스까지 일부 단선이 조사된 와이어로프는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짚라인 5코스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위해 운영을 재개했다는 입장입니다. 진주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진주 서부농협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일 5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려 조합원 등 많은 이들이 행사장을 찾았는데요. 앞으로의 100년까지 더욱 성장할 모습에 대한 기대가 모아집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진주시 신안동 소재 복합 스포츠타운. 조합원들로 구성된 사물놀이 공연부터 파페라까지 30일 열린 진주 서부농협의 창립 50주년을 기념하는 한마음 대축제의 모습입니다. 지난 1974년 설립된 진주 서부농협 협동조합. 1983년에는 종합청사를 짓고 서부농협 본점이 자리를 잡았고 이후 진주 곳곳에 지점과 사업소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1996년 상호금융예수금 1,000억 원을 달성했던 서부농협은 지난해 서부경남 지역 농축협 최초로 상호금융예수금 1조 원 달성탑을 수상하는 지역의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같은 해 신임 조합장으로 이름을 올린 류재수 조합장도 그 긴 역사에 대한 책임감과 함께 앞으로의 기대감을 강조했습니다. 조합원 여러분과 우리 임직원의 간절하고 부단했던 노력과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에 우리 농협은 상호금융 예수금 1조 달성탑 수상과 함께 상호금융 2조 원에 육박하는 진주시를 대표하는, 더 나아가 서부경남을 대표하는 농협으로 서부농협의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장에는 2,000명이 넘는 조합원과 인근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또 경남 각지의 조합장들은 물론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과 국회의원, 시장 등도 함께했습니다. 과거 50주년을 자축하는 행사가 아닌 앞으로 새롭게 50년을 나아가야 될 첫걸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주 서부농협은 앞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농협으로 설립 50주년을 맞이한 진주 서부농업 협동조합. 변화와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 명품 농협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힌 진주 서부농협이
지역 발전과 농업을 위한 동반자로 100주년까지 번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202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이 30일 진주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훈련은 다중밀집 건축물 붕괴와 화재 사고를 가정해 진행됐습니다. 진주시와 국토안전관리원이 공동으로 주관한 이번 훈련에는 진주소방서와 진주경찰서, 육군 제896기 부대 1대대를 비롯해 15개 기관 35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문화공감 2024 예술과 만나는 시간 행사가 이번 주 일요일까지 계속됩니다. 진주문화관광재단이 마련한 이번 행사는 시민과 함께 즐기는 문화예술의 장으로 10월 30일부터 11월 3일까지 진주철도문화공원 백년광장과 차량정비구에서 열립니다. 11월 2일 토요일에 마련되는 공연존에서는 대중음악과 성악, 관악 등 다양한 공연예술 작품이 선보여지며 체험존에서는 스피나트와 텀블러 만들기, 전통놀이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4개 셉터 16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는 전시존은 행사가 끝날 때까지 매일 운영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 기념물인 진주사직단에서 제13회 진주사직제가 봉행됐습니다. 진주사직단 보존회는 30일 상봉동 소재 진주사직단에서 시민의 안녕과 번영, 풍년을 기원하는 진주사직제를 봉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진주사직단원과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한편 진주사직단은 지난 2018년 경상남도 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진주사직제는 매년 봄과 가을에 봉행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30일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와 아르테미스 연구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아르테미스 계획은 미국이 1970년대 아폴로 계획 이후 50년 만에 달에 유인 우주선을 보내기 위한 달 탐사 프로젝트입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은 나사와 연구 협약을 맺는 5번째 국가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달 착륙선 개발과 우주통신 항법 시스템, 우주생명과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사천시가 농업용 저수지 32곳을 대상으로 수질 검사에 들어갑니다. 안전한 농업용수 제공을 위해 추진되는 이번 수질 검사는 유기물 오염 정도를 나타내는 총 유기탄소량과 작물 생장의 필수 영양소인 인 함량을 측정하게 됩니다. 검사 결과 기준치 이하인 저수지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천 산암농협이 농식품부로부터 국산밀 건조 저장시설 공모 사업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으로 산암농협은 국도비를 포함한 10억 원을 들여 노후시설을 개보수하게 됩니다. 시는 이번 시설 개선을 통해 밀 자급률과 원료 품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전국체전을 비롯한 굵직한 행사들이 가득했던 경남. 그런데 아직 경남 지역의 우수한 관광 자원을 알릴 대회와 행사들이 남아 있다고 하는데요. 남경민 기자입니다. 전국 체육인들의 축제의 장이었던 제105회 전국체전. 파리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의 출전에 더해 경남 곳곳 지역 축제 기간에 맞물려 대회가 진행되다 보니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 속에 대회가 펼쳐졌습니다. 세계 신기록 1개를 포함해 한국 신기록 16개와 대회 신기록 146개 등 많은 기록이 쏟아지며 볼거리를 더하기도 했습니다. 경남의 경우 14년 만에 종합 순위 2위에 이름을 올리며 성취상 1위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또 하나의 대형 스포츠 대회가 경남 개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일원 3,500m 거리를 3주간 달리는 것으로 유명한 트루드 프랑스와 같은 도로 사이클 대회인 트루드 경남 2024입니다. 트루드 프랑스처럼 그 샹젤리제 거리에서 시내의 짧은 거리를 운행하는 것처럼 여러 바퀴를 시내를 돌면서 도는 형식인 크리테리움 경기를 도입해서 전국 250여 명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는 국제사이클 연맹이 공식 승인해 내년 개최가 예정된 트루드 경남 2025의 준비 행사입니다. 다음 달 7일부터 나흘간 남해안 4개 시군에서 펼쳐지며
참가자들은 남해안 약 280km 구간을 달리게 됩니다. 특히 3일차 대회는 남해에서 열리는데 남해 충렬사에서 출발해 반시계 방향으로 크게 도는 코스로 구성됐습니다. 대회 기간엔 남해안 관광 자원 알리기를 위한 각 지역 특색을 뽐낼 문화 행사와 특산물 홍보 등도 더해질 예정입니다. 대회 기간 동안 해안 지역과 그리고 산악, 평야, 농어촌을 모두 만날 수 있는 남해안의 수려한 자연 풍경과 특히 이순신 장군 성전지 순례길 또 시군별 주요 관광지를 접목한 2세 코스가 도입되었습니다. 또 12월엔 도내 우수 문화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는 경남 콘텐츠 페어가 개최됩니다. 60개 넘는 부스에서 경남 지역 기업과 대학 등에서 만든 게임과 실감 콘텐츠 등을 즐길 수 있으며 이석과 에이전트 H와 같은 유명 인플루언서와 웹툰 작가들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 스포츠 문화 행사들이 예정돼 있는 경남. 다채로운 경남의 모습과 우수한 지역 관광 콘텐츠들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네, 이렇게 많은 축제와 대회가 경남을 달궜지만 지난 6일 동안 열렸던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엔 시민들의 관심이 시들했습니다. 장애인체전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 많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전주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휠체어를 탄 선수가 힘껏 서브를 넣고 상대방 선수는 이를 방어하기 위해 또 공을 따라 달리며 멋지게 받아칩니다. 29일 오전 창원시립 테니스장에서는 전국 장애인체전 휠체어 테니스 남녀 단식 4강전이 진행됐습니다. 결승행 티켓을 둔 중요한 경기. 관중석에는 선수들의 가족과 지도자들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전국 장애인체전 관람은 모두 무료. 하지만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관심도나 사람들의 와서 많이 경기 보고 하는 게 전국체전보다는 좀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서. 자유형 100m 결승전이 이어지고 있는 창원 수영 경기장. 선수들은 출발 신호와 함께 힘차게 물살을 가로지릅니다. 서로 영법과 속도는 다 다르지만 목표는 하나, 완주. 이번 제44회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는 31개 종목에 6,100여 명.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필요한 건 관객들의 진심 어린 박수와 응원입니다. 국내에서 열리는 이런 전국체전이라는 큰 시합이거든요. 이것도 홍보가 좀 많이 돼서 관객분들이 좀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희 응원 받으면서 더 열심히 하고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회적 무관심으로 그들만의 리그가 되어가고 있는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모든 선수의 땀과 노력이 응원받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절실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주연입니다. 경남 간호사회가 창립 80주년을 맞았습니다. 경남 간호사회는 지난 1945년 설립돼 80년간 간호 발전과 도민 보건 의료 향상에 기여했습니다. 1,2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창립 기념식엔 유공자 시상과 비전 선포, 축하 공연 등이 마련돼 간호사들을 격려했습니다. 진주 학생 문화 나눔터 다움의 개관 1주년을 맞아 기념 특별 전시회가 진행됩니다. 30일부터 시작되는 경남 최초의 근대학교 사진 역사를 담다 특별 전시는 경남 최초의 근대학교인 경상우도 소학교부터 6.25 전쟁 직후까지 학교 모습을 담은 사진이 전시됩니다. 전시회는 오는 11월 23일 토요일까지 진주학생 문화나눔터 다움 2층에서 무료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경남도립 남해대학이 제2차 지역정주 청년인재 네트워킹 컨퍼런스 너와 남해 연결고리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9일 남해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행사는 재학생과 지역민 2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청년 크리에이터 4명의 발표가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남해에서 활동 중인 청년 4인의 생생한 지방 생존기와 남해 청년들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한편 남해대학은 오는 12월 세 번째 청년 인재 네트워킹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함양군이 30일 인당마을 도시재생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행사에선 사업 경과 보고와 신규 시설 등을 둘러보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인당마을 도시재생 사업은 원도심 남쪽의 쇠퇴 지역인 인당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인당 더 건강한 센터와 파밍 스페이스 건립, 무장애 안심 골목길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국 남동발전이 전력그룹사 중에선 처음으로 생성형 AI를 개발해 업무에 투입합니다. 남동발전은 생성형 AI 코엔아이를 만들어 사내 업무자료 정보 제공과 질의응답 등에 활용합니다. 코엔아이는 시범 운용을 거쳐 내년 정식으로 공개될 예정이며 남동발전은 발전소 운영과 연료 구매 등으로 AI 모델 적용 분야를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UN SDGs로부터 친환경 기관과 지속가능성 우수 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UN SDGs는 UN 경제사회이사회 소속 특별협의기구로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달성과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창립됐습니다. 관리원은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 추진과 한국형 안전관리 시스템 해외 지원 등에 나서 두 분야 인증을 받게 됐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생활 날씨입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지역 구름 다소 지나며 쾌청하겠는데요. 한낮에는 기온도 20도 안팎으로 크게 오르며 온화한 날씨에 야외 활동하시기 좋겠습니다. 빨래하셔도 잘 마르겠는데요. 다만 큰 일교차는 염두에 두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목요일 서부 경남 전 지역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진주 10도, 사천 12도로 출발해 한낮에는 21도에서 2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전국 날씨입니다. 서울과 세종, 광주는 종일 맑겠고 부산과 제주는 구름 많다가 오후엔 흐리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1도, 세종 8도로 출발하겠고 부산의 한낮 최고 기온은 23도 예상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비교적 잔잔하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여선물, 만조 시각은 저녁 8시 20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19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목요일 오전 9시 기준으로는 구름 조금 보이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0시 55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천공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삼천포역의 군항 정보입니다. 목요일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금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 태풍 콩레이가 남긴 비구름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불 전망입니다. 또 다음 주부터는 날이 급격히 쌀쌀해지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